발명품을 만들어서 깨웠다고요? 앱.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깨웠다고요? 네. 그런 쓸데없는 짓을? 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되게 재참나이던데요. 쌤이 버튼 누르면요 주변 스캔해서 제 위치가 뜨고요. 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면 주변에 연결된 스피커로 개 크게 막 쪽팔리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아이디어. 예전에 저는 학원 돈을 많이 벌면 이런 학원을 항상 꿈꾸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얘기하다 보면 제가 막 강조하고 싶으니까 맨날 이건 중요합니다 이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더 중요하면 이건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조명도 막 두두둥 약간 뮤지컬리티하게 그게 너무 하고 싶거든. 진짜로 이미 짜여진 어떤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뭐 예를 들어 조명 감독이랑 음향 감독들이 있어야겠죠. 수업에서 두두둥 쉬쉬 울리고 이렇게 현우진도 안 할. 디제잉 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나는 거 막 아니면 중요한 거 나올 때 이렇게 막 둥둥둥둥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터트리기 전에 그런 것도 좀 해주고. EDM이요. 네, 해주고. 조는 사람들한테는 뭐 간단한 자극, 전기, 지직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잠도 깨고 지직. 그리고 도저히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퇴장 버튼도 있고. 딱 누르면. 네, 누르면 마치 변기물 내려가듯이 꽝 해가지고 지하 어딘가에 이렇게 적절한 물과 함께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걸어 올라오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되게 좋겠다 했지만 너무 비싸질 것 같아가지고 네, 구해놓고 근데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맞추면 막 빵빠레 빠라바바바바 이거는 TV에서 해보고 싶던데. 근데 효과가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엄청 강조하려고 막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조용히 얘기하고 음악이 같이 막 따다다다 한 변씩 쓰면 안 됩니다. 따다다다 왜일까요? 이 효과도 영화적 효과 있으면 진짜 좀 좋을 것 같은데. 민폐된다. 아쉽게도 너무 효율적이지 않아서. 근데 진짜 퇴장 같은 거 너무 해보고 말이 안 돼요. 꽝! 학원 이제 등록할 막 때 매달려가지고 막 확인서 많아요. 자 볼게요. 이제 쉽습니다. 569번인데 쉽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 569번을 썼나? 이게 2차 부등식에서 안 쉬운 걸 해버렸네. 자 569번을 같이 볼게요. 2차 부등식인데 양수 A래요. 양수 A인데 A를 구하라가 목적이고 자 근이 이렇대요. 부등식을 주고 근이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 부등식은 보니까 A에 X이 있어서 이제 X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X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AX를 T로 치환해서 8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1은 0보다 작다. 그럼 T가 8하고 1이니까 8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8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건 T에 대한 방정식이고 여기 보면 T에 대한 부등식에 대한 근이고 여기 보면 X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랑 매치시켜서 우리가 T를 A로 바꿔주는데 이때 AX를 이제 원래 이렇게 갔던 걸 다시 이렇게 원성복귀 하는데 문제가 있죠. A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겠는데 1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얘가 우리가 A의 X가 이게 굳이 따지면 중간 과정을 하나 써보면 A의 X승이고 이게 A의 0승일 거예요. 8분의 1은 A의 로그 A의 8분의 1 뭐 억지로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풀진 않겠지만 지금 얘를 계속 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푼다고 하면 이렇게 푸는데 문제는 X 그 다음에 8분의 1 로그 A의 8분의 1 0 이렇게 하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밑이 1보다 커야지만 1보다 커서 증가 함수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지수는 이 지수와 이 지수가 얘가 1등, 2등, 3등이면 지수도 똑같이 1등, 2등, 3등이다. 즉 부등식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반대가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죠. A가 1보다 클지 작을지. 보통 모를 때 어떻게 되냐면 A가 1보다 크다라고 치고 문제 풀고 작다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당연히 뭐 이 중간에 어디쯤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이걸 썼어야겠죠. 그럼 계속 아까 우리 쉬는 시간 직전 했던 얘기지만 어떤 부등식에 쓰는 얘랑 얘는 뭘 거냐 라고 생각해보면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이 두 개가 결국 이거를 등호 만드는 값일 거예요. 그러니까 t가 8분의 1이 되는 또 t가 1이 되는 값이 x가 0과 3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t가 뭐였냐면 뭐였죠? a의 x니까 딱 보니까 여기 0 넣었을 때 1이 되죠. 그러니까 0을 여기다 넣으면 1이 되니까 3을 여기다 넣으면 8분의 1이 되겠다. a의 3승이 8분의 1 그래서 a는 2분의 1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중간에 꼭 이거를 방정식, 부등식 형태로 꼭 다 만든 다음에 저 근거 매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가가는 거죠. 이 부등식도 이 정도 다가오고 역시 마찬가지 0하고 3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여기서부터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0하고 2를 3을 넣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0을 넣어버리면 여기 0을 넣으면 8 빼기 여기다 0 넣으면 1, 어차피 1이니까 지수니까 9 더하기 1은 0. 그러니까 이건 원래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놀라울 일이 아니고 3을 넣으면 8에 a의 3이 6승 마이너스 9에 a의 3승 더하기 1이 0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a의 3승을 t로 치환한다 그러면 8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러니까 부등식인데 마치 방정식 풀듯이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따가 이거 로그 부등식 할 때 좀 달라요. 왜냐면 로그 부등식 할 때 뭐가 끼어드냐면 진수 조건이 끼어들어서 답이 만들어지거든요. 항상 진수 조건이 있으니까 그걸 신경 써야 된다. 좀 이따 얘기하고 자, 574, 575, 576이 다 어려워요. 아니,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한 세트인데 574 풀어볼게요. 514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574 해볼게요. 574 뭐 하고 싶은 얘기야? 방금 시작했습니다. 방금 574 다음 시간은 제가 언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야 그런 적 있었어요. 응? 왜? 쉬는 시간 언제라고 물어본 적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 이걸 부르는 이름인데 절대 부등식 뭐 이렇게 얘기해요. x에 뭘로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 이때는 뭐 하면 돼요? 판별식. 0보다 작다 하면 되겠죠. 판별식은 망한다는 얘기를 저번에 했지만 이건 여기서는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느냐? 그냥 x에 대한 부등식이고 딱히 범위가 없어요. x에 대한 범위가 없으니까 이거 하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짝수 공식이죠. 제곱하면 2a. 근데 이제 2a를 우리가 2의 a승을 잠깐 t로 치환해서 써보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t 마이너스 29는 0보다 작다. 판별식을 써주고 그러면 t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28은 0보다 작다. 7, 4, 28 마이너스 이렇게 t는 4보다 마이너스 7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래서 2의 a승이 4보다 이렇게 치환하니까 이걸 당연히 우리가 뭘 썼어야 되냐면 또 이렇게 항상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데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어야겠죠. t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마이너스 7보다 크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t가 0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써주냐? 우리가 부등식 풀 때는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 0을 2의 몇 승이라고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a는 2보다 작다.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자, 575 바로 밑에 거 575 봅시다. 좀 이따 575 풀 거예요. 혹시 풀었나요? 575? 틀린 거 같지?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가 맞네? 그냥 치환해서 그래프. 자, 좋아. 봅시다. 잘 하셨어요? 일단 575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한 성립하니까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t로 치환했죠. 그럼 여기 중요하게 써야 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0보다 크다.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걸 넘겨서 판별식을 그냥 쓰면 이렇게 돼요. 또는 그래프를 그린 사람들 너무 잘했어요. 그래프를 사실 그리는 게 좋죠. 왜냐면 지금 이 두 개를 크기 비교를 좀 할게요. 두 문제를 연달아 푼 이유는 얘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x에 대한 빼고 판별식은 끝나고 얘는 x에 대한 부등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t로 치환하면 t가 바뀌어서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건 좋았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거면 이렇게 그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그린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죠? 1인가? 네. 1이죠.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는 없어요. 왜냐면 t의 범위가 이렇게 돼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의역 자체가 t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리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얘를 그리든 아니면 얘를 그리든 누굴 그리든 간에 어쨌든 t가 꼭지점이 1이고 그리고 저기가 0이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0보다 크려면 0이 어디까지 올라야 되냐? 1일 때 높이 1을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K는 Y는 K를 그리고 Y는 K를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4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 판별식과 원래 똑같이 계산돼요. 판별식은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하냐면 꼭지점 기준으로 2차 함수의 꼭지점 기준으로 거기가 x축에 닿을 때, 안 닿을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그걸 기준으로 판별식 계산돼요. 단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판별식으로 빨리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요. 상관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 문제를 제가 바꿔볼게요. 여기 플러스로. 자, 플러스라고 바뀌었다. 그럼 뭐가 바뀌는지 한번 봐보세요. 플러스라고 바뀌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겠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치환했어요. 여기 플러스예요. 그래서 넘겨서 여기가 플러스겠죠? 그럼 판별식은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 판별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하니까 그게 플러스 8이냐 마이너스 8이냐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답이 틀려요. 이때는 판별식 쓰면 망해버려요. 망해버려라 같은 느낌으로 망해. 왜 망하느냐? 왜 망하느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럼 0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시작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 높이 2높이인데 자 y는 마이너스 여기까지? 아니 더 올라가도 돼요. 이 노란색 부분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도 돼요.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냐? 0 넣었을 때 값이 여기가 0,0일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라면 답은 뭐가 되느냐?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돼. 0이라는 높이까지 올라가도 돼. 이 높이가 0이거든. 지금 이 높이가 0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다 0 넣어서 제가 지금 이거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판별식 쓰면 틀려요.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아까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판별식은 꼭지점 기준으로 얘기한다는데 이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 t가 0보다 커서 마이너스 1이 애초에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를 막 조심조심 하면서 야 저기 담으면 안 돼! 담으면 안 돼!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원래 없는 곳인 거예요. 없는 곳이라는 건 t가 그 값이 아예 될 수가 없어요. t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프를 갖다 써야 된다. 이거 이해될까요 지금? 이해돼요? 사실 이해돼요? 미흡 씨 이해돼요? 선생님 근데 네. 그걸 봤을 때 네. 판별식으로 풀면 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뭐를 풀었냐면 방금 요걸로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수는 t가 0보다 크다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t에 잡혀있죠? 양수인지 무수인지 봤어요.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면 이거 어차피 t가 0이 있으니까 꼭지점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어떻게 이 나이키처럼 이렇게 그린다고. 그럼 어차피 판별식을 썼을 때 거기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다 그러면 꼭점의 t의 좌표가 음수잖아요. 그럼 거기는 일단 그 값은 없어요. t를 거기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풀면 틀려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꼭지점의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일부러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576이에요. 월등히 어려워요. 576은 지금 우리가 같이 안 풀면 100%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576을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연달아 지금 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56.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 빨리 갈 거니까 여기만 좀 시간을 576번 풀어봐 주십시오. 지금 한 얘기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좋아요. 좋은 멈춤이에요. 이상하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냥 판별식 쓰면 안 돼요. 하지만 그냥 판별식 쓰는 때는 그냥 판별식 풀어서 있으신 분은 검토가 일단 답은 아마 틀렸을 거고 왜 틀린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아까 여기가
위에 문제 75는 그냥 판별식을 썼던 거 기억나죠?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왜 그랬냐? 꼭지점에 t의 좌표가 양수라서 t가 원래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판별식과 똑같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바꿔서 플러스로 바꿨을 때는 안 됐었죠. 네, 꼭지점에 t의 좌표가 음수인데 t가 애초에 음수가 안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시원하게 안 그려진다고. 이렇게라도 그려지면 판별식이 여기를 기준으로 할 건데 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결국은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t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지금 꼭지점에 t의 좌표가 뭐가 나오죠? t로 치환했다면? 네, 그게 양수인지 뭔지를 모르면 나눠야 돼요. 범위를. a-4가 양수인지 뭔지 모르면 범위를 나눠야 된다. a-4가 양수인지 뭔지 모르겠으면 왜 안 풀고 있어야 돼? 풀고 있는 최영 학생 말이에요. 아니 풀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안 맞고 맞구나. 범위를 나누는 작업이 어렵지만 이런 습관이 들어야 돼요. 계속 문제 풀 때 그런 게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졸리셔서 혹시 일어나고 계신 건가요? 네. 카메라 나오게 한번. 요즘 뭐 화면을 보는 사람들도 졸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일단 공포감을 줘서 기왕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피곤해.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 들었을 때 쉽진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고 다시 꼭 풀어주세요. 중요해요. 이런 느낌의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범위를.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중요하고, 그다음 이 문제의 내용도 중요하고. 아마 특히 민우 씨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런 걸 꼭 알아야 돼요. 꼭. 그 수능 쪽에서는 요 내용 자체, 요게 민감해서 이게 자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사실 그래 잘 나오진 않지만, 근데 알긴 알아야 돼요. 범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자, 일단 우리가 이 x를 t로 치환했어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4의 t 이게 뭐죠? 2x인가요? x죠? 잘못 쓴 거야? 역시 잘못. 2x군요. 그러니까 2at 더하기 2a가 0보다 커 같다. 이렇게 됐어요. 이때 이런 거예요. 이게 얘를 한번 그려볼 건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a-4가 될 거예요. 그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t가 주행 중형보다 빨간색으로 쓸게요. t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디냐?를 모르니까 첫 번째 자 범위 나눌 때 우리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x좌표나 t의 좌표가 범위를 나눠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정의역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의역 우리가 t에 대한 식이 됐으니까 t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해요. 기준은 이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로 나눠요. 첫 번째 a-4가 0보다 클 때. 여기다 왜 등호 안 붙이죠? 여기 없어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정의역에 그대로 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의역 안에 꼭지점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a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a가 아니라 0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다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0이 여기 이상이면 되니까 이때 판별식을 그냥 써버릴 거예요.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 0보다 판별식 제곱하면 a제곱 짝수 공식을 여기 제곱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8에 더하기 1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0a가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1, 2, 8 마이너스라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러면
2부터 8, 이 개수인가요? 개수? 2부터 8까지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4보다 클 때, A가 4보다 클 때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에 위배되는 애들은 아시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A는 8보다 커나고 4보다 크다.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A가 4보다 커서 제가 이 꼭지점 이 부분이 이 정의역 안에 들어가 지금 다시 이 친구가 누구냐면 꼭지점의 T의 좌표로 내가 쓴 A-4인데 그게 0보다 크니까 그 부분 있어. 그래프에 있어. 그러니까 0이 여기 때까지는 돼. 0이 밑에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높이가 즉 4-1을 집어넣은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판별식까지 계산이 똑같아서 했고 계산상 요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게 답은 아니고 요렇게 써줘야 되죠. 왜? 약속을 했으니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풀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두 번째 여기서 문제를 끝내면 안 되겠죠. A-4가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지?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 같다의 의미를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꼭지점이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A가 0이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0이 이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왜 등을 이렇게 진하게 했을까요? 등호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등호 안 돼요? 등호 안 돼요? 등호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여기 등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잖아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항상 얘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이 높이가 어디냐? 0 넣으면 얼마가 되죠? 2a가 되죠. 여기다 t에다 0 넣으면 2a가 돼요. 이 2a는 높이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면 여기서 걸리거든요. 여기서 걸리는 게 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걸리는 그게 아니라 더 올라가도 된다. 어디까지? 2a까지. 그러니까 2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이해될까요? 이 높이가 0보다만 위에 있으면 된다고. 이게 만약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면 안 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어떤 x에 대해서는 0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 부동호가 성립 안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가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주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범위와 이 범위가 힘을 합쳐서 범위가 최종적으로 a가 어떻게 되냐면 8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돼요. 0, 1, 2, 3, 4, 5, 6, 7, 8 0, 1, 2, 3, 4, 5, 6, 7, 8 9개가 돼요. 범위가 완전히 따로따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쪽 지역은 이 문제 또는 이 문제에서 아까 마이너스 버전 이쪽 버전은 여기 플러스로 제가 바꿨을 때 버전 두 가지 방법을 다 플러스 두 가지를 다 답으로 취해야 해요. 엄청 어려운 거지만 다시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가 t좌표가 a-4가 됐을 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러면 나눠야 된다. 이렇게 습관이 계속 들여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써가면서 풀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꽤 어려운 사점들을 스물스물 풀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연습용으로 다시 해주셔야 돼요. 혹시 애매하고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좀 뭔가 이상하다. 자, 이제 좀 빨리 갈게요. 579 풀어봐 주세요. 요거 방정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그 연습을 했기 때문에 로그에 대한 성질도 성질이지만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지수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진수 조건. 혹시 방금이 그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언제 희한하게 맞추면 그걸 지금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초창 아니
이제 밑이 같은 로고죠. 밑이 같은 로고인데 빼기 그러면 진수끼리 나누기다. 이것이 8이죠. 로그 8에 8로 바꿨으면 8의 3분의 1 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왜 2분의 1이었죠? 2가 되겠죠. 2.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x-7분의 x가 2가 됐고 넘어가니까 x는 2x-14 넘어가면 x는 14 이렇게 풀리셨어요. 여기 보면은 레벨을 보면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로그에 대한 이런 룰이나 규칙 같은 건 잘 따져주면 되고 이제 방정식 풀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진수 조건을 따져야 될 때가 가끔 있는데 방정식에서 참고로 이제 맨 뒤가 로그 부등식일 건데 로그 부등식하고 쉬는 시간일 건데 로그 부등식은 진수 조건이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답에 관여하는 경우가 80%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진수 조건. 여기도 진수 조건을 여기서 따진다라고 부지한다면 어디서 따지냐면 지금 이미 빨간색 그려버렸네요. 이런 데서 따지면 안 돼요. 중간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인셋에서 나온 기준에서 진수 조건을 따진다. x는 0보다 커야 되고 x는 또 7보다 커야 되니까 x는 7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써놓고 혹시 나온 답이 이거야 안 맞으면 오류예요. 오류. 584 풀어볼게요. 584 벌써 볼게요. 그냥 한번 점검을 한 건데 우리가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할 거죠. 2차는 되니까 이때 t의 범위가 없어요. 로그는 x의 범위가 있을 뿐 진수 조건이 있을 뿐 정령만 있을 뿐 특별히 조건이 없다면 t에 대해서 특별히 걸 게 없어요. 그래서 t제곱 더하기 2t-3은 0. 그래서 여기가 인수분해 되니까 일단 썼는데 그래서 t가 마삼 또는 1이고 그래서 t가 뭐냐면 로그 5의 x니까 로그 x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x는 5의 마이너스 3승 로그 5의 x가 1이다 그러면 x는 5 둘이 곱하니까 5의 마이너스 2승 답은 2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나오는 두 분이 그럼 뭐냐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럼 요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은 뭐가 돼야 되느냐 로그 5의 알파 로그 5의 베타 이렇게 t가 나와줘야 그래서 우리는 x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알파 베타를 원하면 이 알파와 베타가 곱해진 즉 진수끼리 곱해지는데 때마침 밑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면 우리가 로그 5의 알파 베타를 볼 수 있는데 둘이 더하면 그 얘기는 이 두 분의 합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써주고 즉 로그 5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안 되면 이렇게 아까 지수에서 했던 걸 반대로 해주면 돼요. 이것도 상시적으로 연습을 해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592, 593이 둘 다 조금씩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592를 먼저 할게요. 592는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 있어요. 먼저 풀려보면 592를 먼저 풀어봅시다. 네, 뭐라고요? 쉬는 시간 언제냐고요? 아니요. 어. 오늘 주려고 화장실 갔다 와요, 갔다 와요. 들어온 영상이 찍힐 건데 갔다 와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다시 가요.
심플대로 5V.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괜찮아. 손만 오구이 이상하게 잘 못 푸는 오구이 이상한 게 아니면 어려우니까 못 풀겠죠. 풀었다 그러면 아 좋습니다. 로그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오구이 따위야 드르륵 풀 수 있지만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지 왜 자꾸 이상한 거야. 오구이 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 그렇게 문제 풀다 보면은 아, 내가 학교 선생님 난 이런 거 꼭 낼 건데 싶은 애들인데 이런 거 꼭 내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주는 어떤 그 좋은 교훈까지는 아니라 좋은 어떤 메시지까지도 아니에요. 좋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로그끼리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로그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어떤 로그와 어떤 로프가 두 번 곱해져서 제곱이 돼서 그러니까 치환해서 2차 형태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곱하기가 돼 있는데 진수가 역시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건 진수부터 이렇게 더하기로 나눠줄 수 있죠.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뭐 t로 치환을 해볼게요. 일단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t로 치환하면 이게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t제곱 더하기 얘랑 더하니까 로그 6 t 곱하니까 로그 2 곱하기 로그 4. 로그끼리 곱하기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붙여놓으면 돼요. 1까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어요. 얘가 뭐냐고 하면 t에 대해서는 2차 방정식이죠. t에 대해 2차 방정식. 이 상태에서 얘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알파 베타예요. 그럼 알파 베타가 이 근이 알파랑 베타가 x값 두 개 근이라면 t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두 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 이렇게 두 근이 나올 거예요. t는 t에 대한 2차 방식이니까 t가 두 개 나올 건데 그 t가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이걸 찾아보면서 아 근이 알파구나 이렇게 보면서 근이 베타구나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로그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이해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게 알파랑 베타 곱하기 아 얘랑 곱하려면 아,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로그 알파 베타는 더한 거죠. 그럼 두 분의 합은 여기 써 있죠. 마이너스 로그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가 올라가서 6분의 1이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한 이때는 미시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냐면 로그 2는 숫자다. 이거 숫자예요. 그냥. 숫자. 로그 2와 로그 x가 둘 다 LOG라는 영어로 이루어진 복잡한 형태처럼 보이겠지만 로그 2는 숫자예요. 루트 2 같은 거예요. 루트 2는 우리가 숫자라고 인지하잖아요. 무리수죠, 무리수. 로그 2도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로그는 원래 무리수예요. 루트랑 같은 거예요.
루트 2가 무리수잖아요. 로그가 무리수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로그 2에 2 이러면 무리수가 되겠지만 로그 2다 이런 것들은 무리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래서 기호화 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로그 처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아무리 구해봐도 x에다 1 넣어도 그 다음에 2 넣으면 당연히 크고 1.5 넣어보고 2.25, 1.4 넣어보면 1.96. 그래서 계속 그 사이 값을 넣어서 숫자 곱으로 구해본 거죠. 계속 구해보다가 안 나오면 소수점 하나 내리고 해봤는데 끝끝내 컴퓨터가 개발된 다음에 컴퓨터한테 시켜봤는데도 컴퓨터가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대요. 슈퍼컴퓨터 애니악인가요? 그 친구가 하여튼 그 친구라고 하긴 저보다 한참 어른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그래서 포기했죠 처음엔. 그러다가 아니 제곱해서 2되는 수가 뻔히 실제로 존재하는데 면적 2짜리 정사각형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그럼 이 한 변의 1이 있는데 분명히 실존을 하는데 계산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호를 쓴 거예요. 제곱해서 2되는 수 이렇게 만든 게 루트거든요. 세제곱해서 2되는 수 있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부피 2짜리 정 육면체가 여기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부피 2리터 무게를 쟀더니 2kg 비중이 1이니까 이게 2리터 맞나요? 모르겠다. 어쨌든 부피 2짜리 정육면체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데 우리 눈앞에 갖다 놓 있는데 이 길이를 못 잰다는 게 말이 돼? 그런데 못 재요. 근데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못 재니까 어쩔 수 없이 기호를 쓴 거예요. 세제곱해서 2되는 수. 이런 거거든요. 로그도 마찬가지로 2의 x가 3이 되는 x가 있을까? 막 해봤는데 어떤 값 넣어봤는데 x에다 막 계산해서 해봤는데 3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존재하냐 아니냐 했을 때 존재한다라고 하고 실제로 존재는 우리가 그 숫자를 못 쓰니까 이렇게 기호화 시킨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로그 값들은 우리가 아는 밑과 진수가 뭐 같아서 아니면 지수 형태가 돼서 유리수로 만들지 못하면 다 무리수고 무리수인 건 됐고 어쨌든 숫자다. 숫자 취급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중요하게 보여서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풀다 보면 뭐가 막 복잡하게 나오고 실제로 작년, 제 기억에 없다면 작년에 이것도 월등히 어렵게 나왔지만 이런 느낌의 것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593은 저 문제 유형을 알면 바로 풀 수 있거든요. 593 풀어봐주세요. 이렇게 안 남았습니다. 생각해?
유형적으로 익숙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유형적으로란 말보다는 이것을 보고 딱 이거네 라고 알면 되는,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보자마자 요거 보자마자 요거 이거 그거다. 그거다. 자 볼게요. 볼게요. 자, 왜 이걸 풀라고 했는지만 얘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모양을 보면 이거 로그 알파, 로그 베타, 로그 베타, 로그 알파 이런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밑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여기 티나게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 3, 3, 3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로그 알파를 내가 A, 로그 베타를 B라고 한다면 이거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꼴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AB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A와 B의 합과 곱만 알면 되는데 합과 곱이 여기 있죠. 그럼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이거의 두근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가 나와요. 두근이 알파, x가 알파 베타면 여기서는 t가 이렇게 나와줘야 우리가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이 방정식에서는 이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제가 a라고 했고 얘를 b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은 저기 보이다시피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근각에서가 보이니까 마이너스 4. 이 두 개를 여기다가 쏙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프인 이유는 이렇게 생각이 잘 안 가니까 빠르게 풀게 되니까 복잡해지는 거고, 이거의 힌트는 구하라는 게 너무나 많이 봤던 알파베트가 여기에 밑과 진수가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네? 둘이 역수관계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얘를 뭐 x라고 얘 t라고 얘를 역수라고 한다? 그게 안 되는 게 뭐가 되냐? 밑이 알파, 베타, 여기 베타인데 여기 밑이 구체적으로 3이 돼 있으니 이것은 밑 변화 공식으로 따랑 AB 해서 요 모양이 돼서 결국 A와 B의 합과 곱만 구하면 되겠구나. 근데 때마침 로그 3의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걸 t로 치환했을 때 결국 두근이 라지 A랑 라지 B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생각이 어려우니까 이게 터프겠죠. 아마도 이 문제에서 얘기했을 때는. 근데 이 모양은 다시 한번 꼭 좀 기억해줘요. 애초에 이걸 물어봤다 그러면 근각계수구나. 푸는 방식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면서 이런 것들 이런 좀 중요하다. 594는 이거는 미적분을 하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겠죠? 이게 선생 미적분을 한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우스울 거예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안 우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이것이 뭔지를 얘기할게요. 밑도 변수인데 지수도 변수가 섞여 있어요. x가 위아래 동시에 있어요. 그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로그를 밑으로 그러니까 로그가 아니지. 위에 있는 변수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안 돼요. 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양변에 우리가 로그를 취한다라고 하죠. 선택 미적분에서 보통 ln을 붙이죠. 자연 로그를 붙여서 끌어내려서 막 미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로그를 붙인다. 그럼 로그를 붙일 때 항상 고민해야 될 건 당연히 뭐예요? 밑이 몇인 로그를 붙이느냐. 근데 특별한 게 없으면 상용 로그를 붙여요. 정말 특별한 게 없으면 무조건 상용 로그 붙여요. 근데 여기는 너무 티나게 3으로 붙여라 라고 막 티를 내고 있죠. 로그 3을 양쪽에 취하면 로그 3의 x, 로그 3의 x는 로그 3의 x 제곱분의 27이 됐고,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을 진수로 취급한 거고, 하자마자 얘가 밑으로 스르르 내려오는데 내려오라고 붙인 거예요.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내려오면 어떻게 해? 내려왔더니 얘랑 너 나랑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는 또 이렇게 나눠주면 3,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 로그 2의 3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로그 3의 x를 우리가 잠깐 t를 취하면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3은요. 1, 3,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t가 두 개 나오죠. 즉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로그 3의 x가 1이거나 이때 x는 3, 이때 x는 27분의 1 둘이 곱하라니까 둘이 곱하면 9분의 1. 근데 이 뒷작업은 빠르게 제가 해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처음에 이런 형태를 보면 로그를 양쪽에 양변에다가 취한다, 붙인다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고민할 건 이거죠. 아무 로그나 막 붙이는 게 아니라 밑이 뭐인 로그로 붙이느냐, 여기 3이 있으니까 3을 붙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로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어떤 로그를 붙이는 게 유리한지 나온다. 단 아까도 얘기했잖아, 선택 미적분에 가면 이제 이거를 선택 미적분까지 안 가더라도 함수로도 이런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함수를 처리할 때 우리가 로그를 취한다. 그 선택 미적분은 당연히 자연 로그를 취하죠. 밑이 2인 로그를 취하게 돼요. 왜냐면 그게 미분하기 쉬워서.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이 교과에서 교과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결부된다. 자, 598번 한번 풀어볼게요. 598번.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598번, 597 그리고 딱 네, 598번. 몇 개만 하고 바로 쉴 거예요. 몇 개가 몇 개일지 모르겠지만. 네? 작게 얘기할 걸. 너무 많네. 오. 뭐 이제 로그 연습이 돼 있으면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밑이 같기 때문에 요 밑을 굳이 뭐 마이너스로 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2만 위로 이렇게 얹어준다. 지울까요? 일부러 지웠어요 지금.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2x 플러스 5. 이제 각각의 진수를 크게 비교할 건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죠.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거는 로그 밑이 1보다 작으면 진수가 크면 오히려 로그 값이 작아지고 로그 값이 커지면 오히려 진수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부동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로그는 이 로그가 커요 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럼 진수끼리는 얘가 더 커요.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2x 마이너스 5고 넘어가면 4니까 x는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답이?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뭘 안 했죠? 제일 중요한 로그 부등식에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진수 조건을 안 했어요. 진수 조건을 따져야겠죠. 이때 진수 조건은 어디 기준으로 따진다고 했냐면 뭘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인쇄돼서 나온 그 잉크로 써있는 그것이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지웠는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수 조건이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은 아니면 되겠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제곱은 제가 만든 거고 다시 원상법이고 이게 x 플러스 1이 진수였으니까 이게 0보다 크다. 즉 x는 마이너스 2 크다. 또 얘가 또 2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가 돼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얘가 여기 껴들어서 야야야 비켜 하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너 안 돼 너 진수 조건 너 무시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0, 1, 2 해서 정수, 여기에 나온 점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진수 조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를 내도 진수 조건은 항상 답에 영향을 미치기가 너무너무 쉬우니까 꼭 좀 기억해 달라 정도입니다. 자, 607 풀어봅시다. 칠판에 쓰이는 것까지 하고 쉴 거고 이제 지수로는 여기서 종료예요. 삼각방정식 예전에 했던 것처럼 끝 부분만 정리를 하면 수업은 이제 문제를 쓰다가 자 볼게요.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뭐냐, 이게 부등식인데 이 부등호가 있는 건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해요. 이 부등호는 같지 않다는 기호인데,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 저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으니까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이 있는 거의 근이 이거라면 여기 숫자가 뭐길래 여기 썼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 t를 치환해서 풀 수도 있지만 결국 여기 써 있는 게 뭐냐, 내가 여기다 x에다 대입하면 0이 되는 값인데 이게 지금 인수거든요. 둘이 곱하기니까 이게 0이 된다는 거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을 내가 여기다 넣었더니 이게 마이너스 돼서 0이 된다. 즉 얘를 0 만드는 x값이 3분의 1이에요. 그 얘기는 9는 여기 넣으면 아마도 0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9를 넣으면 a-2가 되고 얘가 0이 된다는 건 a가 2라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등식의 답이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나오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등호가 성립하는 이거 1항의 형태에서 0 되는 값이 두 개가 각자 이렇게 구해졌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이해될까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치환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풀고 또 역시 근각에서 관계를 해야겠죠. 그렇게도 잠깐만 해보면 여기 보면 로그 3의 x를 내가 t로 치환하는 순간 1 더하기 t a-t는 0보다 크다가 되고,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보통 떼어주죠. 그러니까 t 플러스 1 t-a로 해서 부등호 바꿀 거예요. 이 부등호가 왜 바뀌어야 되냐, 여기 지금 부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럼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또는 t는 a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다. 우리가 a가 마이너스보다 큰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 해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t가 뭐였죠? 로그 3의 x니까 로그 3의 x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3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3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랑 맞는 해는 아무래도 얘랑 맞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a는 이구나 이렇게 했구나. 계속 어쨌든 답을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 쪽으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럼 극단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부등호 말고 그 부등호에 있는 숫자, 그 부등호 방향이 우리가 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알고 있으면 단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해가 3분의 1이 여기 넣었을 때 0이 되고 9를 여기 넣었을 때 0 되는 값이 아니라 혹시나 여기에 답이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0은 뭐죠? 진수 조건이에요. 못 넣어요. 아, 그럼 그건 진수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경우가 밑에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숙제하면서 딱 두 개만 하고 쉴 건데 둘 다 대단한 내용까지는 없어요. 근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210번
풀어보겠습니다. 210번. 오히려 216번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6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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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네, 죽을 것 같아요.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힘이 나네요. 두 번째만 하면 쉴 수 있어요. 네, 어우, 훌륭한. 밤새고 왔거든요. 응? 일부러 밤샜어요. 일부러? 애매하게 자면 오히려 졸린 것 같아서. 큰일인데. 이따 어떻게? 괜찮아요. 오후에는 좀 괜찮아요. 오늘 안 좋지 않을까? 내일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서 신경을 쓸 건 뭐냐라고 하면 이제 합성된 형태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진수 조건이죠. 진수 조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여기를 보고 진수 조건을 따져라 그러면 일단 여기 x가 진수니까 x는 0보다 크다도 맞지만 또 심지어 이것도 진수예요. 얘도 로그의 진수예요. 그러니까 로그 2의 x가 또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로그 2의 x가 0보다 크는데 0이 뭐냐? 그럼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1이니까 x는 1보다 커야 된다. 진수 조건 때문에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 합성이 됐을 때는 그 친구가 진수라면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부동식으로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주는 거를 포인트로 좀 잡고 싶어서 문제를 풀려고 드렸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 어떻게 하느냐? 합성돼 있을 때는 겉에서부터 하면 되죠. 그러니까 로그 3분의 1부터 처리해서 얘를 로그 3분의 1의 3 로그 3분의 1의 저거 로그 3분의 1의 3분의 1 이렇게 1을 이렇게 바꾸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그럼 요 네모 즉 로그 2의 x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여기 써있는 진수 3분의 1을 여기다가 써주고 여기 써있는 진수 3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3분의 1은 또 로그 2의 8분의 1 로그 2의 x고 3은 로그 2의 8이겠죠. 그럼 역시 밑이 2로 맞춰줬고 이제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부등호 그대로 따서 x는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응? 네. 이건 뭐죠? x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범위가 이 몇 번? 110번 문제 잘못 썼나? 아닌데?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지? 뭐 잘못했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 등호가 없어져서 문제가 잘못됐는데 제가 뭐 착각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아니 저기 8분의 1이 아니고 네. 8분의 1이 아닌가요? 3분의 1. 세제곱근이군요. 세제곱근. 이거 잘못했어요. 8분의 1이 아니죠. 3분의 1이 되려면 여기가 2에 3분의 1승, 즉 세제곱근인 거죠. 이를 이제 지금 착각을 했어요. 착각. 그래서 여기가 2에 3분의 1. 2, 3분의 1보다 크니까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라지면 되겠죠. 단 아찔했죠? 이런 거 안 따졌다 그러면 이거가 답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어요. 답을 이렇게 줘서 그렇고 문제 설정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로그가 진수면 로그 안에 있는 로그의 진수 조건만이 진수 조건이 아니다. 그 로그 자체도 꼭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합성된 형태에서. 자, 이제 이거 하고 쉬는 시간이니까 616번 어떻게 할지는 아까 얘기했어요.
가볍게. 그리고 딱 치고 이제 마무리만 간단히. 양변에 로그 3을 취하면 되겠죠? 취하자마자 내려와서 제곱이라고 쓸 거고 여기도 로그 3을 붙이면 2 더하기 로그 3의 x 로그 3의 x를 제가 t로 치환한다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1, 1, 2, 1 마이너스 그래서 로그 3의 x라는 t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3분의 1보다 커나갔다. 이건 3의 제곱이니까 그거보다 작거나 이 둘을 곱해주면 3이 되겠어. 또는 이 두 개의 곱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알파 베타라는 게 결국 여기서 우리가 t를 만들었을 때 이게 알파 베타 여기 쓴 이 알파 베타는 뭐길래 여기 썼을까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이 방식이 등호를 만드는 값들이에요. 알파 베타가. 그럼 결국 이게 근이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가 나올 거고 내가 알파랑 베타가 곱해진 걸 보고 싶으면 이 로그끼리 미치 같으니까 더해주면 되죠. 이 두 개는 이거의 두 근이니까 결국 두 근의 합 1이라고 돼 있으니까 1. 그래서 로그 3의 알파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3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쉴 시간.